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2-7강 변수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사회복지조사 과정의 어떤 그 기본 이론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변수 들어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설 들어가고 이럴 텐데,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문제 풀면은 맞힐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저번 시간에 이제 복습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연구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었었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우선 이제 그 연구 문제의 서술 기준 어떻다라고 했었어요. 연구자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평서문으로 서술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문문 형태로 서술되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정의관계 뿐만 아니라 부의관계도 모두 기술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사 범위는 너무 방대하게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단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분석 단위 이제 오류 세 가지 공부했었죠? 그렇죠?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적 오류, 그 다음에 축소주의, 환원주의 오류 세 가지 했었는데, 집단을 보고 개인을 판단하는 걸 뭐라고 했죠? 그거를 생태학적 오류. 그렇죠? 반대. 개인 보고 집단 판단하는 거를 개인주의적 오류. 자, 그리고 어떤 개인이 범주 내에서만 판단하는 것, 그거를 축소주의, 환원주의 오류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수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선배가 이야기했었었죠. 어떤 거라고 했어? 상수하고 변수하면서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네, 값이 2개 이상인 거, 그걸 우리는 변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인과관계부터 나오네요. 네,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지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과관계라는 건 뭐와 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지. 그렇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변수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은 독립변수, 결과는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떤 인과관계, 이 둘과의 관계의 어떤 세 가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 첫 번째가 무슨 성? 공변성. 두 번째가 무슨 성? 시간적 우선성. 세 번째가 무슨 성? 통제성이야. 알았지? 이름까지 뭐 기억해둘 필요는 없지만 어떤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공변성은 뭐를 이야기한다? 독립, 종속변수가 함께 변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같이 변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예. 종속변수가 변하면 독립변수 변하는 건 아니야. 알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변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변성이라고 한다. 알겠지? 첫 번째 조건 기억을 해두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우선성. 뭐가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간적 우선성 두 번째 기억해두고, 세 번째는 통제성입니다. 통제성이라는 것은
허위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서로 관계가 없으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허위관계라고 해요. 알았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통제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 인과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조건. 그지? 자, 공변성, 우선성, 통제성. 자, 요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됐으면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수업할 내용이 좀 많죠. 수업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30분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쭉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여러분들 수업을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와 상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상수는 이 선배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몇 번 이야기했던 거야. 상수는 값이 1개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값이 2개 이상 되는 걸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한번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소 2 이상의 변수값을 가진 거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이다. 요 문구가 기출문제에서 간혹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선배가 이 부분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알았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개념. 그지? 변수는 아니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이다. 개념과 변수와의 관계야. 알겠지? 자, 개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추상적이니까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측정할 수가 있어, 없어? 측정할 수가 없어요. 추상적 이미지야. 알았지? 추상적인 거.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추상적 이미지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증명을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자, 그런데 변수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변수라는 거는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만든 게 변수예요. 알았죠? 자, 변수는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한다? 변수는 측정이 가능하게 만든 게 그게 바로 뭐다? 변수다. 그래서 똑같은 사회복지라고 할지라도 사회복지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복지와 장애인 복지와 등등등등 이런 거로 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변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알았지? 그래서 개념이라는 거는 추상적 이미지야. 추상적 이미지. 알았지?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해. 그런데 변수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거를 측정할 수 있게 세분화시켜 놓은 거야. 알았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 봐봐. 변수와 개념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겠어? 당연히 뭐가 더 커? 개념이 더 크겠죠. 그렇죠? 개념 중에서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변수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가 될 수 없지. 그렇지? 개념 안에 있는 것도 변수니까. 모든 변수는 개념이다. 이해돼요? 알겠죠? 자, 요 문구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 보도록 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 하나. 알았지? 자, 변수는 상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니다. 변수는 상수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로 구성되어 있어? 색상이라는 거는 빨강색도 있고요. 그렇지? 노란색도 있고, 빨주노초 바로 주황색도 있고,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지. 그지? 이 색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변수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빨강, 노랑, 주황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수가 되는 거지. 쪼개지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색상이라는 거 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는 상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해두고요. 자, 그래서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문구들이 있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안 되는 부분,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 선배가 여러분들 한 번씩 짚어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변수 종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종류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한번 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변수입니다. 알겠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잖아. 그렇지? 과학적으로 증명, 즉 인과관계를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는 뭐로 만들어야 된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렇지? 원인, 독립변수. 그다음에 결과, 원인, 독립변수. 결과, 종속변수. 이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잖아. 직접 가능할 수 있게. 알았죠? 자, 그래서 독립변수는 뭐다? 원인이 되는 변수야. 알았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뭐다? 결과가 되는 변수야. 알겠지? 자, 그리고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에 의존하는 거야. 독립변수에 의존하는 거야. 알았죠? 의존하지만 영향은 주지는 못해. 알겠지?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은 줄 수 있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런데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관계야? 이 둘 간의 관계는 비대칭 관계야. 알았지? 그래서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매개변수입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중간에 있는 거야.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갈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매개변수. 자, 우선 X를 독립변수라고 해볼게요.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 합니다. 길을 갔어. 길을 걸었어. 길을 걷다. 근데 죽었어. 아이, 안 좋았다. 아, 죽었다. 좀 뭐한다.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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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당했다. 부상당했다. 여러분들, 길을 걷는다고 모두 다 부상당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어떻게 돼? 부족하죠. 설명이 안 되지. 그렇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준거는 거야?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두는 변수.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길을 가다 차에 치여서 어떻게 부상을 당했다. 즉 뭐를?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변수. 그게 매개변수야. 알았죠? 어디 사이에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독립변수의 결과변수, 종속변수이고요. 종속변수의 무슨 변수? 원인변수인 독립변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지? 길을 걷다 차에 치였어. 됐지? 그렇죠? 됐잖아. 그 다음에 차에 치였다 부상당했어. 됐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봅니다. 만약에 매개변수를 통제를 했어. 이 말이면 요 두 x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이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되는 거를 무슨 관계라고 했어? 그거를 허위관계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매개변수 이해됐지? 자, 봅니다 한번 그러면. 자, 매개 개입변수라고 하고요.
중간에 놓여 연기하는 변수, 뭐와 뭐의 중간에 사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중간에 놓이면서 연기하는 변수, 일종의 무슨 역할? 징검다리 하는 역할을 무슨 변수라고 한다? 매개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결과이자 종속변수이고 종속변수의 원인, 무슨 변수? 독립변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매개변수가 없으면 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길을 거두면 모두 다 부상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렇지? 자, 그래서 둘과의 매개변수가 빠지면, 통제가 되면 이걸 무슨 관계? 허위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둡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개변수까지 봤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조절변수 보도록 합니다. 조절변수는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지? 그런데 중간에서 이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조절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조절하니까 종속변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변이값을 갖게 되겠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조절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주는 거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 그거를 뭐라고 한다? 조절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독립변수, 종속변수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에서 영향력을 조절하는 거야. 플러스 많이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감소시키기도 해. 그래서 Y도, 종속변수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는 현상. 알았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가운데서 증강, 즉 조절하는 역할하는 거를 조절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예전에 그 세월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등등등 이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우울증을 검사를 합니다. 우울증을 검사하는데 우울증 검사 결과,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울증을 검사를 했는데, 우울증을 검사했는데, 남자아이들은 우울증 검사를 하고 우울증에 대한 우울증 치료를 했는데, 남자아이들은 효과가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효과가 없어. 알았죠? 변이값을 갖지. 종속변수가. 그렇죠? 자,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조절변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남녀니까 성별에 따라서. 알았죠? 이 성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절변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도서관에 다녔어. 알았죠? 도서관에 다녔어. 그런데 성적이 여기다 할까? 성적이 어쩔 땐 오르고 어쩔 땐 내리고 그래. 자, 그러면 도서관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뭐가 있다는 얘기,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조절하는 것. 그렇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할 때는 성적이 올라가고, 정신 차리지 않고 공부하면 성적이 내려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조절 변수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집중도지. 집중도를 높이면 성적이 올라가고, 집중도가 낮으면 성적이 내려가고. 그렇죠? 자, 이렇게 중간에 조절하는 변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자, 이거를 통제해버렸어. 그러면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 봐, 우울증 치료했는데 남자, 여자 달라졌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인과관계가. 자, 도서관에 다녔는데 성적이 내려갔어, 올라갔어. 돼? 인과관계 성립?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절 변수가 빠졌을 경우, 조절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무슨 관계가 된다? 허위 관계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절 변수는 시험 문제 잘 나와.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야?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문제를 쭉 볼 때 보고서 종속 변수가 변이값을 가져. 종속 변수가 변이값을 가져.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절 변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예, 꼭 기억해둬야 돼,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둬. 자, 종속 변수가 변이값을 가져.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거면 무조건 이건 무슨 변수다? 조절 변수다. 감 잡아야 돼. 알았지?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론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드는 문제가 나와. 예를 드는 문제가 사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조절 변수 이제 칠판을 보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변수를 우리는 조절 변수라고 한다. 그죠? 자, 두 번째. 조절이 변수의 범주 많고 적음에 따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돼? 변화한다. 그렇죠? 우울증 치료는 남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우울증 치료는 여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조절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변화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독립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 종속 변수가 무슨 값을 갖는다? 변이값을 갖는다. 머릿속에 정리. 자, 그리고 이걸 딱 통제를 해버렸어. 통제를 딱 했을 때 둘 관계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위 관계. 알겠죠? 자, 조절 변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이해를. 자, 그리고 선행 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변수는 시간적으로 독립 변수에 앞서서 독립 변수, 이거 간단하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렇죠? 예. 누구 앞에서? 독립 변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있지. 독립 변수. 앞에 있고, 이제 종속 변수가 있는데, 앞에서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선행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시험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이제 시험을 보죠, 1월 달에. 그런데 이제 따뜻하죠.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시험장이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에 이제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면 이제 졸리고 그러잖아. 그지? 자, 그런데, 자, 시험을 보다가 졸았어. 와, 비극적인 일이죠. 이 선배도 여러분들 예전에, 학력고사를 보다가, 점심 먹고 이제 영어였는데, 영어 시험을 보다가 진짜 졸았어요. 중간에. 쫙 돌다가, 감독관님이, 옆을 톡 치더라고. 딱 깼어. 그러니까 막 시험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철렁했었지요. 근데 이제 이 선배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옛날 전직 영어 강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문법이잖아. 문법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은 잘 나왔는데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험에서 졸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 낙방을 했어요. 사회복지사 1급에 낙방을 했어. 그런데 이 시험 졸은 원인이 뭐냐? 벼락치기를 했어. 전 시간에. 평상시에 해야지 공부를. 벼락치기를 했단 말이야. 알았지? 자, 요렇게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를 설명해주는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선행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 선행변수 봐봐. 선행변수를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통제한다고 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지? 허위 관계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보도록 합니다. 시간적으로 독립변수에 앞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는 선행변수라고 한다. 선행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선행변수를 통제하여도 독립, 종속변수는 유지한다. 이해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조절, 선행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죠.
자, 외생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생변수에서 기억해둬야 될 것이 바로 이 외생입니다. 왜? 바깥에서 생성. 외자, 왜?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의 바깥에 제3위 변수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외생변수라고 하는 거야. 제3위 변수. 알겠죠? 제3위 변수. 그런데 이 제3위 변수가 실질적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 다시 한번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한번 잘 봅니다. 자, x 독립변수, y 종속변수인데 바깥에 제3위 변수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생변수 있어. 알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뭐란 얘기야, 여러분들? 외생변수란 얘기야, 종속변수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어떤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어. 이 선배는 이제 여러분들 등치가 좋잖아요. 피트니스 센터에 다녀서 이래요. 자, 피트니스 센터에 우리는 그냥 헬스장이라고 하는데 육체미로 쓸게요. 육체미라고 하면 또 안 되지. 헬스장이라고 합시다. 헬스장에 여성 회원이 갑자기 늘었어. 응? 그러다 보니까 막 남자, 여자 전체적으로 전체 회원 수가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와, 여성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따라서 남자 회원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뭐가 전체 회원 수가 늘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치가 사퇴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 회원수가 팍 줄어드는 거야. 그럼 봐봐. 원래 이렇게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제3위 변수인 코치 이분이 그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전체 회원수 남녀 모두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 건 뭐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3위 변수 코치란 얘기야. 알겠지? 이 제3위 변수 이 코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외생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 코치 사태 이게 여러분들 딱 통제를 해버려.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왜? 이 원래 실질적인 독립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외생 변수, 코치가 되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가짜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걸 지워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 인과관계 밖에서 실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제3위 변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생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독립 변수의 대안으로서의 역할. 그렇지. 독립 변수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실제적인 독립 변수.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독립 변수, 실제적인 독립 변수고, 만약에 이게 없어져 버릴 경우, 통제를 했을 경우, 원래의 독립 종속 관계는 뭐가 된다, 여러분들? 허위 관계가 된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 여러분들 어떻다? 인과관계가 없는데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에 어떤 제3위 변수 없는 그 해서 제3위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생변수라고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이제 통계변수 들어가죠? 네, 통계변수 한번 봅니다. 자, 이제 통계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변수는요,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배웠던 게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그 다음에 조절변수, 외생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요, 통제를 했을 경우에 허위관계가 성립하는 게 뭐가 있었어? 허위관계가 성립하는 게 매개변수, 조절변수, 외생변수가 있었죠. 이렇게 통제됐을 때 허위관계가 성립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그 통제된 변수를 통제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되나? 이상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무슨 변수? 매개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변수? 조절변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변수? 외생변수처럼 통제를 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무슨 관계가 성립돼? 허위관계가 성립돼. 그럴 때 이 통제된 이 변수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통제변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독립 종속 변수 간 명백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한 제3위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즉 허위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3위 변수, 그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통제변수라고 한다. 근데 통제됐을 때 통제변수야. 그래서 독립, 종속 간 허위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한다. 그래서 통제를 했을 때 허위관계가 입증됐어. 그랬을 때 그 통제된 변수를 통제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위 변수를 통제할 경우 제3위 변수가 통제변수다. 이해됐죠? 뭔 말인지 이해됐지? 알았지? 자,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허위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3위 변수가 있어요. 그 제3위 변수가 통제를 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둘 간이 허위관계가 입증됐어. 그럼 그 제3위 변수가 뭐가 되는 거야? 통제변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만 우선 이 선배가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속성에 따른 변수 종류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측정 배워. 측정 배우는데 측정해서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니까 뭐뭐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그래서 측정 나오는데 이제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가 측정 쭉쭉 나오는데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둡니다. 우선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 어떤 거라는 것만 간단하게 이 선배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목 변수는 뭐냐면 변수가 단순하게 분리해 놓은 거야. 단순하게 그냥 A, B, C, D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분류한 거, 이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그래? 범주화했다라고 하잖아. 이렇게 범주화한 거, 단순하게 분리한 거, 이거를 무슨 변수라고 그래? 명목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명목 변수. 그런데 여기다가 단순하게 분류한 거 플러스 뭐까지 하냐면 순서까지 정해. 이렇게 순서. 이제 서열이 측정이 가능해. 측정 가능한 게. 알았죠? 대표적으로 석차 1등, 2등, 3등, 4등, 5등 서열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서열이 있잖아. 1등, 2등, 등수대로 서, 기순으로 서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들. 알았지?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서열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뭐까지 있냐면 서열 변수 여기에 간격이 있어. 간격. 그래서 이 간격을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등간격이라고 그래. 그래서 점차 확대된 거야. 등간격. 그래서 성적 20점하고 30점, 30점하고 70점. 무슨 몇 점 차이나? 20점 차이 나지. 그렇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거, 정확한 간격이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등간 변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율 변수는 여기 있는 거 등간격뿐만 아니라 모든 척도로 다 가능한 거. 이걸 비율 변수라고 그래.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 크기를 보면 가장 여러분들 작은 게 무슨 변수야? 명목 변수지. 그렇지? 그 둘을 두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서열 변수고. 그렇지? 그 바깥을 두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등간 변수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러분들? 비율 변수인 거야.
알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속성에 따른 변수 종류 네 가지 있다라는 것 쪽만 기억해두고 개념적으로만 정리했던 단순한 거, 불리한 거, 무슨 변수? 명목 변수. 순서를 정할 수 있어. 순서, 서열 변수. 그 다음에 그 서열 간격을 정할 수 있어. 등간격. 무슨 변수? 등간격. 그렇지? 등간 변수. 그 다음에 모두 다 할 수 있어. 무슨 변수? 비율 변수까지. 됐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우선 정리하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인과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 맞죠? 예, 시간성.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해야 된다. 맞죠? 자,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호의적 관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통제성. 자, 그럼 몇 번이 틀렸어? 디귿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몇 번 정답 16번에 2번이 되겠죠. 그렇죠? 16번 정답 2번. 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의 연구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은 17회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 대부분이에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잘 풀어봐야 돼.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니까 여기서 독립변수가 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이 여러분들 독립변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직업 만족도의 차이 연구라는 직업 만족도 차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왔네. 자, 그리고 분석 단위는 뭐가 되겠어? 만족도 차이잖아. 만족도 차이니까 뭐가 되겠어? 사회복지사. 이게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분석 단위가 되겠지. 자, 그리고 독립변수의 측정 수준, 독립변수가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이죠. 그렇죠? 지역별, 단체별로 그냥 분류화해 놓은 거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분류화해 놓는 걸 명목변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측정 수준, 명목변수잖아. 그렇죠? 통지변수는 뭐라고 했어? 제3위 변수 나와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갈 수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지.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설에서 사용된 변수의 종류를 옳게 나타난 것은 구의 문자입니다. 잘 한번 읽어봐야 돼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집단 따돌림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독립변수 한번 찾아보세요. 독립변수는 뭐가 되겠어? 독립변수는 집단 따돌림이 아동의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나왔으니까 집단 따돌림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독립변수가 되겠지. 아동의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종속변수. 종속변수가 변이값을 가졌어. 그지? 자, 그리고 그럼 딸펴봐.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변이값 같지? 높으면 나쁘면. 이게 무슨 변수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조절변수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문제 형태? 알았지? 종속변수가 뭐? 감소, 증가 이런 변이값을 가져. 그럼 앞에서 한번 살펴봐. 높고 낮은 뭐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조절변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골라봐. 기억이 뭐? 조절변수. 기억이 조절변수. 니은이 독립변수. 디귿이 종속변수. 18번의 정답 4번이 되겠지. 이해됐죠? 그렇죠?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조절변수는 시험 문제 잘 나와. 여러분들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애매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면은 한번 봅니다. 그런데 자,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여기서 독립변수를 구하면 뭐가 되겠어? 가정폭력이 되겠지. 그렇죠?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종속변수가 되겠지. 영향이 맺고 있는 영향이 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변수가 되겠어? 조절변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까지 나왔어. 그렇지? 그럼 매개변수와 내생변수 나왔네. 근데 내생변수라는 건 뭐냐면 외생변수 있죠. 앞에서 배웠던. 그렇지? 앞에서 배웠던 외생변수로 인해 발생한 결과변수를 내생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외생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의 거지. 제3의 변수.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생변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 외성변수에 대한 결과니까 맺고 있는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우울증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생변수가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울증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매개변수 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중간에. 매개변수는 뭐라고 했어? 중간에 있는 거잖아. 이제 중간에 있으면서 뭐를 설명해 주는 거야?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 3번, 5번은 맞고 몇 번 틀린 거 고르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것. 매개변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회 문제고요.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고요. 자,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호의적 관계를 밝히는데 활용된다.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매개변수와 통제변수는 같은 의미이다. 매개변수가 통제변수이긴 하지만 의미가 같아 틀려. 의미가 같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3번 틀리고요. 4번,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로서 독립변수의 변이값을 가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변수는 최소한 둘 이상의, 그렇지? 변수값으로 구성된 별량이 있어야 된다. 자, 20번의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죠. 21번 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실제 사료의 통계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모두 고르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계 변수. 여기서 딱 보면은 뭐 고르는 거야, 여러분들? 실제 사용하지 않는 거 고르면 되잖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거 못밖에 없었어. 외생변수.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다 들어가잖아. 매개변수나. 그렇죠? 자, 그러면 외생변수 빼고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지? 실제 자료의 통계 바깥에 있는 거는 제3의 변수, 외생변수잖아. 그죠? 자, 그럼 외생변수 빼고 있는 거 모두 고르라니까 조절변수, 통계변수, 매개변수 전부 다 되겠지. 그러면은 21번에 정답은 몇 번 되겠어? 21번 정답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이제 22번 봅니다. 다음 가설에서 기억 디귿의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3회 문제입니다.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징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령이 많고 적음 나왔다. 따라서 지역사회 응징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독립변수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국어 문제. 이거 사회복지사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응징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뭐 했어? 거주 기간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독립변수가 되겠고. 다시 한번 잘 읽어봐. 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징력 달라지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응징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징력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변이값을 갖죠. 그렇지? 앞에 살펴보니까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무슨 변수가 있었어? 조절 변수가 있었어. 자, 그럼 기억은 뭐가 되겠어? 조절 변수. 니은은 뭐가 되겠어? 종속 변수. 디귿은 뭐가 되겠어?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겠죠. 알았지? 이런 문제가 치졸하게 많이 나와. 이런 게 잘니까 끝까지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알았죠?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 막 풀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런 문제 틀릴 수 있어. 자, 2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기운 차리시고 마지막 문제니까 힘을 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설에서 기억 디귿이 의미하는 변수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14회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재검받은 전문가 지지는 외상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 선배는 그냥 다 풀렸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나와야 돼. 완화시켜 줄 것이다. 강화시켜 줄 것이다. 무슨 값? 변이값을 갖지. 그렇죠? 변이값을 가지면 디귿,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줄 것이다. 변이값 가지니까 앞에는 분명 무슨 변수가 있는 거야? 조절 변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청소년 재검 전문가 지지는 외상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니까 외상 경험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독립 변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 여기까지만 쓰고 말았네. 아이고, 여러분들 지지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쓰든지, 지지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지지 이렇게 해놨네. 그러면 지지가 아니라 지지의 유무에 따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절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종속 변수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변이값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살펴봐야 돼. 그러면 반드시 앞에는 무슨 변수가 있는 거야? 조절 변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정답. 기억 조절 변수, 니은 독립 변수, 디귿 종속 변수, 기억 조절 변수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독립, 여기 있네요. 2번, 2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오늘, 변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할만하죠? 응? 할만하단 말이야. 왜 여러분들 여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암기해서 그냥 답이 딱 나왔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의 고난도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야. 알았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끝내야 되겠지? 자, 오른손 들고, 자, 파이팅!